초연결 사회를 만든다는 5G 스마트폰이 본격 개통된 지 일주일이 됐죠. 그런데 전화가 안 터진다, 데이터가 LTE보다 느리다, 이런 가입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 기지국이 일부 지역에만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5G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미리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5G 서비스가 이제 특별한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가 단말기, 그다음에 고가 요금제에 이제 집중되면서 사실 우려가 서둘러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실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소비자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의 이제 특징은 이제 가장 빠른 이제 속도가 그렇죠.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데 네. 실제 이제 서비스가 시행되는데 기대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다. 네. 그다음에 기지국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5G 서비스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LTE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들도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통화가 끊긴다든지 뭐 메신저 연결이 안 된다든지 하면서 소비자들의 좀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고가 요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통신사들이 이제 완전 무제한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무제한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걱정 없이 데이터를 쓰는 걸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KT하고 LG U+에서 무제한이라고 광고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 뭐 일일 사용량을 이제 제한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러면서 이제 일부 뭐 철회를 하기는 했지만은요. 뭐 이틀 연속 사용량이 뭐 50기가, 뭐 53기가를 넘어가면 속도를 늦춘다든지 뭐 사용을 제한하든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어제 굉장히 불거지면서 일부 이제 KT에서는 이걸 이제 철회를 했고 LG U+도 이제 뭐 철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비자들한테 5G 폰을 팔면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또 데이터도 사실상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사실 설명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나요? 일단 불안전 판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지국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 까지 이제 보면 한 85% 정도밖에 지금 기지국이 이제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충분하게 소비자들에게 밝히지 않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추후에도 계속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세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통신이 잘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환불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이제 14일 이내에는 이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통화 품질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주거하는 이제 주 생활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지라든지 요금 청구지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사업장, 소재지, 근무하는 곳 등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 품질의 불량이 발생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는 소비자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직접 가서 보면 이거 못 해준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이나 이제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하는 137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해서 중재를 받으시면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72 이 번호를 기억해 두셔야겠군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불법 보조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늘었다면서요? 불법 이통 3사들이 5G를 초기에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굉장히 지금 심하게 살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불법 보조금의 금액 자체가 보통 한 50에서 60만 원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게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보기에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만 이 불법 보조금의 문제는 사실 일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통신사들이 이제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실 이제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통해서 가입자를 뺏어오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소비자들이 사실 일시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보편적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불법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어쨌든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정 시기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네. 혜택이 집중되잖아요. 네, 그 네. 비용은 다른 분들한테 전가되고 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이 5G 휴대전화 관련해서 사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법 보조금을 이제 이유로 접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개통을 이제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페이백이라고 해서요.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돈을 일정 부분 더 소비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이 추가적으로 서비스 계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네.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보조금을 제시하면서 좀 유도하는 그 사례들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현장에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런 네네.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